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하락을 했죠. XRP도 하락을 했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7,670만원 정도 하고요. XRP는 737원 737 777을 버텨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0.55달러 740원 언저리에서 777을 유지하게 되면 그나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참 토요일인데 가격들이 참담하죠. 떨어질 거면 그냥 팍 떨어지던가 아니면 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보게 되면 이벤트가 없죠. 이벤트 이미 레리핑크, 블랙록, 현물 ETF 호재는 지속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우 헷갈리시죠. 자, 그리고 연준 디지털 자산 산업 은행 접근 차단, 유나이티드 텍사스 은행 정지 명령.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어제 보니까 암호화폐로 선거자금을 받는 걸로 보였는데, 그런 분위기는 또 어디다 내팽겨쳐 버리고 FRB 연준은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방지법 및 은행 비밀법 준수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지금까지 익명성을 보장하는 64자율의 해시값으로 돈을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은행 비밀법 준수에 대한 결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타이밍도 보면 드라마틱하죠.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그런 추론을 꽤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지금 리플과 SEC 소송이 거의 종료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타점에서, 그 시점에서 글로벌 범세계적 암호화폐 규제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망측한 추론을 했었는데 살짝 기미가 보이죠. 이건 뭡니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이 전기료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테슬라 결제를 처리하겠다 와 똑같은 경우 아닐까요? 일론 머스크가 과연 진짜로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와서 테슬라 결제를 취소를 했겠죠. 그거나 지금 연준에서 다 알면서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들고 와서 디지털 자산 산업 은행 접근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그렇게 그냥 NFT 한다, 비트코인 좋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선거 방어용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추락시키려는 의도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취지일 수도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떳떳하고 똑똑하고 합법적인 메이드 인 USA 코인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외 모든 암호화폐를 억압하려는 건지,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측과 추측이죠. 그리고 항상 저도 제가 생각해내는 예측과 추측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리플 행사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방금 이 데이터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데이빗 슈얼츠가 아주 특이하게 이상하리만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리플이 제공하는 RRUSD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출처를 밝혀야 된다. 아무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자금 추적을 허가해야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 있죠. 한 놈만 살려놓고 모두를 죽일 수도 있겠다. 리플과 SEC 소송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외 암호화폐를 어쩌면 죽이려는 액션이 취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저의 생각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데이빗 슈얼츠의 이야기죠. 어쨌든 저는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 중앙집중화. 비트코인과 XRP의 가장 큰 차이점, 탈중앙화 코인을 인류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무정부, 반정부적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인류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강조는
정말 제가 100번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리플을 중점적으로 방송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이길 원했을까? 그가 진짜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이길 원했다면 왜 오픈소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을까? 과연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결국은 그 시스템이구나. 블록체인 시스템. 나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누구나 볼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결국 진짜 쓰이게 할 수 있는 코인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초기 개발을 도왔던 데이비 슈일츠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사토시 슈카모토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 대로 똑똑한 놈 하나를 거머쥐고 나머지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대선 판도를 확실하게 뒤집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액션인 건지. 그리고 이럴 수도 있겠죠. 진짜 암호화폐가 암호화폐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방식의 시스템을 옹호했나요? 결국 전통 금융 시스템이 싫어서 거기에 반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통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암호화폐가 암호화폐적으로 쓰이는 날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연준에서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중지가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가지고 제3의 공간에서, 그게 전자지갑이든 어떤 경로로든 그들끼리 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금 세탁이라든가 그 외 불법적인 금융 형태는 그 누군가의 분명한 중재가 또 필요하겠죠. 참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매우 어려운 금융 거래이긴 합니다. 그 중심에 어쨌든 인류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화된 코인 리플 XRP가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 안에서 그리고 전통금융 암호화폐 모두를 인풋하면서 쓰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비트코인과 XRP만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XRP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은 아니죠, 방송을 하죠.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인사이트에 동참하시고 인정을 하신다면 들으세요. 그리고 저의 인사이트나 저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이 드시면 듣지 마세요. 괜히 듣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항상 아시겠지만 저의 하루하루 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해시킬 이유도 없다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어쨌든 3가지 정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대선을 위한 연준의 액션이냐, 아니면 한 놈만 XRP만 선택을 하고 그 외 암호화폐를 죽이려는 액션인지, 아니면 진짜 이제 암호화폐가 제3지대 아주 우울하고 암울하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건지.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제 방송은 거의 똑같죠. 어제 거, 오늘 거, 한 달 전 거, 그리고 한 달 뒤에 방송할 내용도 같을 수도 있겠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일맥상통하죠. 가장 큰 키워드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자, 리플의 가링하우스는 리플 기반 US 달러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몇 달 걸리지 않는다, 몇 주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리플 행사에 참여했을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RLUSD는 어쩌면 미국의 국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죠. 스테이블 코인은 도박판에서 칩과 같다. 결국 현금화하기 위해선 XRP로 전환이 돼야 된다. RLUSD 달러와 XRP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비 슈얼츠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엑셀 레저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보단 직접 XRP로 거래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연준의 암호화폐 은행 금지 명령, 그리고 타이밍도 맞게 생각지도 못했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 뭔가 좀 엮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 리플의 뒷배는 미 재무부, 미 연준,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금융 관련 관료들이 어떤 형태로든 먹이사슬이든 아니면 피라미드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냥 두기에는,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큰 이해관계, 이권, 돈이 얽혀있기 때문에 어쩌면 앉아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래량에 대한 수수료를 착착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제가 발행량이 무제한이다, 담보만 있다면, 그걸 보고 제가 힌트를 얻었죠. 미국의 종이화폐와 같다. 그래서 충분히 미국의 디지털 화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되게 좀 이상한 또라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던가요? 여러분들 보기에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시키던가요? 몇몇 안 되는 또라이들이 세상은 항상 변화시킵니다. 어쨌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예금, 그리고 단기 미 정부 국채 및 기타 현금 등가물로 100% 담보를 제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데이비 슈얼츠의 그 말, 아무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는 없다. 충분히 자금이 어떻게 추적되는가를 허용해야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엮어서 들으니까 재밌죠. 그리고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그리고 미국에서 인정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탄생, 참 재밌죠. 그리고 갈링하우스 미국 IPO 관심 없다. 일단 XRP 홀더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리플 홀더들이, XRP 홀더들이 부자가 될까요? XRP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정말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놈들은, 그중 탑3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데이비 슈얼츠, 리플의 CTO, 그리고 크리스 라센,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참 어쨌든 그들이 부자가 되든 말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남 버는 거 부러워하면 절대 돈 귀신은 본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항상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돌아옵니다. 자, 주말입니다. 날도 좀 선선해졌고, 날이 선선하고 좋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혼자 걸으세요. 혼자 대화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현답은 결국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에고가 그 일을 해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